안녕하세요. 레고팜TV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부동산 대표 이무영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 재개발 지역에서 동호수 추첨 이후에 조합원들이 자금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9.13 대책 이후에 금융규제가 조합원 입주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수색 징산 뉴타운 지구 안에 있는 수색 9구역 사례를 가지고서 알아볼 거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따끈따끈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수색 9구역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12월 달에 착공제가 들어갔고요. 오늘이 3월 14일이죠. 오늘은 3월 25일. 3월 25일이니까 한 열흘 남았네요. 동호수 추첨이 이루어질 겁니다. 동호수 추첨이 이루어지고 나면 곧바로 조합원들은 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9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 10%가 분담금의 10%죠. 관리처분 당시에 이미 확정이 되어 있었으니까 계약금 준비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이후에 중도금이 1, 2, 3, 4, 4번까지는 대출이 일어난다고 보면 5회차에서도 자금을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겠네요. 그리고 잔금이 40%로 잡혀 있으니까 이것은 입주할 때 얘기니까 2년 6개월 후라면 금융정책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때 가서 봐야 될 내용이고요. 일단 금융정책 측면에서 보면 공식적으로 본다면 1세대 3주택 이상은 대출이 전혀 안 나옵니다. 막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주택수에 입주권이나 분양권이 포함되는 것은 익히 아시잖아요. 그러면 1세대 3주택인 사람이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자금이 준비 안 되는 경우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결국은 주택수를 줄이면 되잖아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매매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매매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와서 결정 못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일단 매매는 아니라고 보고, 두 번째, 증여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나대지 상태니까 취득세가 높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존 다른 주택을 증여하는 부분, 증여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까, 이런 부분을 한번 따져보실 부분이에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주택수 줄이는 방법. 임대사업자 등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1세대 2주택으로 만들어서 대출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만약에 주택 개수를 줄일 수가 없어서 대출이 불가한 상황이라면 연체이자를 무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겠네요. 최악의 상황에서는. 연체이자 비용이 제가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지금 수색 9구역 같은 경우가 지금 중도금 대출 조달금리가 2.98%예요. 굉장히 금리가 저렴하죠. 여기다 가상금리 합하면 7, 8% 되려나요? 한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수색 9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모래내 남가자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예정이고요. 이제 중도금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응암동하고 상암동 지점까지 3개. 어쨌든 남가자동 신한은행 지점에서 서류는 다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2.8%로 간다고 하고요.
자, 그러면 가장 무난한 경우가 1세대 2주택인 경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1세대 2주택의 경우에는 조건부로 대출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그 조건이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LTV가 아니라 분담금의 40%입니다. 그러면 2년 내에 그럼 중도금 받으면서 최초 대출 실행할 때가 중도금 1회차가 될 거니까 중도금 1회차 기준으로 해서 2년 내에 처분해야 돼? 이런 또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렇지는 않고요. 예, 다음 과정 한번 들여다볼까요? 3월 25일 날 동호수 추첨이 이루어지고 나면 본계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4월달 안으로 본계약서가 작성되고 필요한 서류나 자서 과정이 다 끝난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도금 1회차가 대출이 시행된 시기가 약 5개월 단위로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대출이 나가는 사람들은 중도금 4회차까지 해서 대출이 다 나간다는 소리고요. 그러면 이제 5회차 부분은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런 부분이 있죠.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34평형을 기준으로 본다면 조합원 분양가가 5억 4천, 내가 평가받은 구빌라 종전자산이라고 하죠. 이게 1억 4천, 지금 현재 비례율이 100%니까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 5억 4천에서 내가 평가받은 감정가 1억 4천을 차감하면 4억이 되겠죠. 이 4억이 분담금이 되니까 분담금을 열로 쪼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약금으로 4천만 원이 들 거고요. 중도금 1, 2, 3, 4회까지는 대출이 시행되면 5회차에서 또 4천만 원을 조합원이 준비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되겠네요. 이런 말 하죠? 자,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조합원들이 보유한 주택 수가 다양할 수 있으니까 몇 가지로 쪼개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입주권 하나만 보유한 세대를 볼게요. 구역 내에서 거주하시다가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고 이주가 발생하니까 당시에는 이주비가 60%였죠. 60%를 받고 전세로 나간 경우. 그러니까 입주권 하나만 있어요. 그럼 주택수에 포함하니까 1세대 1주택이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대출이 50%까지 나갑니다. 서민 무주택자 우대라고 해서 일반 분양에도 이런 항목이 있죠. 그래서 조합원도 입주권 한 개만 보유한 세대는 서민으로 봐서 50%까지 나가니까 중도금 5회차까지 다 문제가 없네요. 이 경우에는. 다만 조건이 하나 더 붙죠.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 돼야 된다는 것이 하나 붙죠.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50%까지 대출이 나가니까 본계약 이후에는 자금 준비가 필요 없구나.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죠. 정비구역 안에서 구빌라에 거주하시다가 이주가 발생하니까 나는 남의 집에서 못 살아. 내 집에서 거주해야 돼. 하고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죠. 나이 드신 분들의 공통점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향후에 양도소득세 비과세하고도 맞물리는 부분이죠. 대체주택은. 근데 이 경우에는 어쨌든 입주권이 주택으로 보니까 하나, 대체주택 하나, 1세대 2주택이 되죠? 그러면 아까 본 바와 같이 중도금 1, 2, 3, 4회까지 대출. 그리고 본계약 부분에서 10%, 중도금 5회차에서 10%만 준비하시면 끝. 그렇죠?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내가 아파트에서 하나 거주를 하고 있고
투자 목적이 됐든 입주 목적이 됐든 구구역 입주권을 하나 매수한 사람의 경우에 1세대 2주택이죠? 그러면 1세대 2주택은 2년 내 처분 조건으로 대출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년 내에 입주하려면 약 2년 6개월, 3년까지도 걸린다고 보면 내가 거주하는 집을 팔게 되면 나는 어디서 거주를 해야 되죠? 이런 부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기존 아파트가 하나가 있고 입주권을 보유한 사람은 2년 내 처분 조건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면 입주하고 나서 2년이라는 기간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년 내 처분 조건이 공식적으로 은행에서 언급하는 거하고 실무하고 달라요. 어쨌든 기간은 이제 그럼 내가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2년이 아니라 약 5년, 4년 반에서 5년으로 늘어나니까 시장 상황에 맞춰서 내가 언제쯤 어떻게 매도를 해야지 하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고 대응할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 가장 억울한 경우가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입주권 1+1인 경우에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의 주택 전용 면적이 넓어서 분양권 2개를 받으신 분의 경우죠. 그분들이 이주하는 과정에서 타 주택을 샀다면 1세대 3주택이 되니까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내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를 이용해서 입주권을 2개를 갖고 이주 과정에서 내가 나가서 전세를 거주하는 경우, 이런 분이 좀 계시거든요. 그러면 입주권 주택수에 포함되니까 1세대 2주택 맞네요. 그럼 40%는 나오죠? 그런데 조금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물론 34평형, 25평형 이렇게 신청하셨거나 또는 25평형, 25평형을 신청하신 경우겠죠? 그런 것도 일반적이니까. 그런데 하나에 대해서는 대출이 나오는데 이 하나에 대해서는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대출이 나오는 경우는 중도금 이 4번에 걸쳐서 1회에서 4회까지는 대출이 실행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계약금하고 중도금 5회차하고 하나 내는데 이 하나가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계약금 10% 납부해야죠. 중도금 1회, 2회, 3회, 4회, 5회까지 다 납부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억울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수색 9구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1 같은 경우에 주택시장이 좋다 보니까 2개를 신청했고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주택수에 포함이 드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게 시장에서 프리미엄은 많이 올라있지만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주택자들이 결국은 경제력이 있어서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이분들 입장에서 그거 사서 뭐합니까? 남은들 양도소득세 중과돼서 다 뺏기는데 번거로운 거 안 하겠다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1+1 같은 경우에는 쪼개서 팔 수가 없잖아요. 하나하나를 팔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 소형평면 같은 경우에는 등기 후 3년 이내 전매 제한이 따르잖아요. 그러면 약 5 입주 때까지 매도할 수 없고 입주하고 나서 하나는 팔 수가 있지만 이런 부분이 걸리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단독주택으로 1+1을 신청하신 분들이 금융규제의 직격탄이에요. 다른 정비구역들에 있어서도 뭐 증상 5구역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돼요.
시장이 좋을 때는 가격이 오르고 원 플러스 원이 다 좋을 것만 같았었는데 이렇게 규제가 들어오고 나니까 매매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프리미엄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는 이런 또 불합리한 점도 보게 되네요. 그리고 계약금이 없는 타 정기구역을 또 비교를 해본다면 대출 실행 원리는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기구역에 따라서 계약금이 있는 구역이 있고 수색구역처럼 또 계약금이 없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증산 2구역이나 수색 13구역 같은 경우가 이제 계약금이 없잖아요. 그러면 본계약 할 때부터 대출이 실행돼야 된다는 소리니까 자금 계획이 세울 때 뭐 10%에 대한 부분이 부담은 적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고 원 플러스 원 가지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이걸 자금을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유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재개발 지역에서 조합원들이 금융 규제에 따른 자금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원론적으로 보면 1세대 3주택은 대출이 불가하다. 그러면 주택수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1세대 2주택의 경우에는 조건부 대출이 나가는데 분담금의 40% 부분이더라. 입주권을 한 개만 보유한 세대라면 서민 무주택이라고 해서 50%까지 나오니까 이 부분 혜택이더라. 입주권을 원 플러스 원으로 받으신 분들은 대출이 한 개만 실행되니까 좀 고달픔이 있겠다. 미리미리 대비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내용을 보았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